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특강하는 시간입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보게 되면요, 여러 사람이 공동을 생활하고 있을 때 그 공동생활자 전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하고 있을 때 그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공동생활자 전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처가 그 바람을 피는데 처의 정부가 남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처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게 남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처의 정부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판례는 바로 월정사 사건에 관한 판례인데요. 이 월정사라는 것은 그 오대산에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18본사 중에 본사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새로운 주지, 신임 주지가 임명이 돼가지고 절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구주지 측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주지가 37명의 자기 추종하는 승려들을 데리고 270명 정도가 지키고 있는 이 절에 들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새벽에 절의 뒷담을 넘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신임 주지 측의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이에 대한 판례를 한번 보겠어요. 자, 이 판결 의지를 보겠는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의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즉, 구주지 측에서 그 간수할 또는 거주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구주지 측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 점유가 되더라도, 구주지 측에서도 일단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주지 측이 임명이 됨으로써 구주지 측의 이 점유가 불법 점유가 된 거죠.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절차는 건 뭡니까? 법원의 공권력에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여러분, 위요지라는 건 뭘까요? 위요지라는 것은 이 주거를 둘러싼 둘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둘레 땅이라는 것은 담이나 나무나 대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가 구획되어서 분리된 상태에 있는 그 위요지만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 이것은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런데 피고인 등의 행위는, 즉 신임 주지 측의 행위는 종법에 따른 검수 절차를 통한 주지직 취임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임 주지 측의 사찰 경례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아무리 신임 주지 측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구주지 측이
이 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부터 행위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주거침입죄의 객체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이것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주거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주택이랄지 또는 건조물, 그 밖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주거의 범위에는 위요지도 포함이 된다면 위요지, 그 위요지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거든요. 자, 이 판례는 2009도 14643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의 요지를 보게 되면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도로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도로 옆에 주택이 있고, 주택 옆에 또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근데 이 도로와 이 땅 사이에는 담도 없고 나무도 심겨 있지 않고 또 심지어는 대문도 없었어요. 다만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땅으로 들어가는 노폭 5m 정도의 입구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게 뭔 땅이지, 뭔 집이지 하고 그냥 들어와서 마당에 있다가 집주인 의뢰에 의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했으나 갑이 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 갑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거예요. 자, 우리 대법원 판단은 뭐냐? 주택만이 아니라 위요지도 주거의 일부로서 주거침입죄가 된다. 그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요지가 되려면 담이나 대문이나 나무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가 구획되어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담도 없고 대문도 없고 심지어는 나무도 심겨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곳은 결국 위요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판례 하나는 보겠는데요. 2009도 4335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이런 요지의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도 주거침입죄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리하는 건조물입니다. 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거나 저택이 아니면서 사실상 사람이 관리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건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극장이랄지 창고랄지 심지어는 골리앗 트레인 같은 것들이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된 또 판례가 있는데요. 자, 이 판례는 2007도 7247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의 요지를 보게 되면요.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 건물에 출입한 사안에서 위 소독시설은 축사 출입 차량의 소독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긴 하나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이다. 별개의 토지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이다. 그래서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되는 종물이 아니므로 거기에 주인의 허락 없이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자를 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밖에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또 이런 것들이 주어 침체의 객체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주어 침체의 객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주어 침체의 행위, 즉 침입입니다. 자, 침입이란 것은 거주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 몰래 들어가든 뭐 보는 데서 들어가든 집주인이 보는 데서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다 침입이 됩니다. 다만 이 침입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어야 한다. 여기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2007도 2595 판례입니다.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어 침체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해서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뭐예요? 네, 주어 침체가 성립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어야 됩니다. 거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침입이라면 그건 주어 침체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겠죠. 여기 관련해서 이제 공중에 개방된 관공서의 복도랄지 백화점이랄지 점포랄지 은행이랄지 또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죠.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주어 침체가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주어 침체가 아닙니다. 왜? 어서 오세요 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세요, 밀고 들어오세요, 미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어 침체는 아니지만 다만 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일반적인 출입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주어 침체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침입의 주거 침체의 실행의 착수가 언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때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판례를 한 두 개쯤 설명하겠어요. 첫째, 주거 침체의 범위로 들어가는 주거에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면 주거 침체의 실행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구사도 2561 판례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본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출입문을 이렇게 당겨본다. 당겨보는 것만 가지고도 주거 침입의 실행 착수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것으로 주거 침입의 실행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판례는 2006도 2824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마지막으로요, 기수 시기는 언제냐 하는 거예요. 예, 기수 시기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신체 전부가 들어갔을 때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서도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어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면 주거 침체는 기수가 될 수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아주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예. 자, 이 판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판례는 구사도 2561 판례입니다. 주거 침체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될 수 있다. 즉, 야간에 타인의 집에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비록 신체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야 했다면 주거 침체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자,
담과 창이 아주 가까운 그런 도시의 어떤 집에 이 사람이 담에 문을 열고 발을 딱 딛고 들어가가지고 이 안으로 이렇게 쭉 봤어요. 창을 열고 안을 딱 들어본 거야. 그럼 이것은 아직 발이 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신체 일부만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쭉 빼고 들어간 거니까. 쭉 빼고 들어간 거 이렇게. 창 안으로 신체 머리 부분만 이렇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침해되었다. 그래서 주거 침체는 기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신체 일부만 들어갔어도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면 이미 그것은 주거 침체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거 침체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침체도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법원이든 검찰이든요. 그래서 이 주거 침체도 상당히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주거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오늘 또 이 주거 침체에 관한 판례를 재미있게 마치고 또 여러분 다음 특강까지 안녕.